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10미닛입니다. 몸이 간지러울 때 우리는 별일 아닌 것으로 많이 넘기곤 하는데요. 밤이 되면 피부는 왜 그때부터 근질거리기 시작할까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서캐디언 리듬 때문이에요. 낮 동안 외부 자극에 맞춰 활발히 움직이던 몸은 밤이 되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체온은 살짝 올라가고 피부의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피부 신경이 더 민감해집니다. 즉 낮엔 몰랐던 가벼운 자극도 밤엔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감각 수용체의 민감도가 약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몸이 스스로를 점검하며 세포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피부의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밤에는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신체의 오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 리듬의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겹칩니다. 바로 피부의 수분 손실이에요. 영국 피부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밤 시간대에는 피부 수분 손실량이 낮보다 약 25% 더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장벽이 살짝 열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외부 자극이 더 잘 스며드는 거예요. 그 결과 건조한 미세염증 가려움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밤에 특히 더 고통을 느끼는 거죠. 한편 면역 시스템도 이 시간대에 변합니다. 밤에는 히스타민이 증가해요. 이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왜 밤에만 간지럽지?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타민 수치는 낮보다 밤에 약 2배 이상 높게 측정된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즉 피부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낮 동안 쌓인 자극, 미세먼지, 스트레스, 그 모든 걸 복구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가려움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문제로만 생각하죠. 실은 그건 몸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밤의 가려움은 당신의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참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 온도를 1~2도 낮추고 수분이 충분한 크림을 얇게 바르세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피부의 방패막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밤 자기 전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40%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가려움은 우리 몸의 치유 신호입니다. 그걸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스스로를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가려움이라고 부르는 감각은 사실 면역 시스템의 언어입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하루의 끝, 밤이 되면 면역세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억눌려 있던 면역 반응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미국 저널 보고에 따르면 밤 시간대에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평균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몸이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정리하는 청소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청소 과정 중에 히스타민과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신호가 분비됩니다. 이 두 물질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가려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됐다가 밤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때 생기는 호르몬의 롤러코스터가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하루 종일 쌓인 긴장, 억눌린 감정, 그 모든 게 밤의 생체 리듬과 부딪힐 때 몸은 가려움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이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피부가 가려운 사람은 마음이 긴장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려움을 치료하려면 단순히 피부만 진정시켜선 안 됩니다. 몸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켜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대의 실험에 따르면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은 피부 가려움 반응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본다는 겁니다. 밤 11시 이후에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60%까지 억제합니다. 즉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는 순간 피부는 회복 모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당신은 똑같이 가렵고 피부는 여전히 붉고 밤은 더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진짜 피부 회복의 시작은 크림이 아니라 빛을 끄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그 단순한 행위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회복 신호예요.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세요. 가려움을 없애는 첫걸음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피부는 고요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밤의 가려움.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회복을 돕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과정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 회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밤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방 온도를 1~2도 낮추는 것만으로 가려움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직접 쐬기보다는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주세요. 몸이 식으면 피부의 신경 흥분이 가라앉고 면역 반응도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이에요. 하루 종일 잊고 있던 물 한 잔. 그게 밤의 피부를 바꿉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피부 속 순환을 막아서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즉, 물이 부족하면 더 가렵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그게 피부의 진정제입니다. 세 번째는 습도입니다. 밤의 공기는 건조하죠. 특히 가을과 겨울엔 더 심합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장벽이 깨지고 가려움 수용체가 과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 한 장만 걸어두세요. 그 작은 습도가 당신의 밤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식이에요. 가려움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피부 염증 반응이 45% 감소했습니다. 고등어, 연어, 아마씨, 들기름 이런 음식이 피부의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피부의 회복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가려움 증상이 2배 이상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햇볕을 15분쯤 쬐는 것만으로도 밤의 가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은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즉시 가려움이 재발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피부 회복 속도가 2배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밤의 가려움을 없애는 건 피부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쉬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전 30분 불빛을 줄이고 심호흡 3번. 그 단순한 루틴이 당신의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려움은 결국 당신의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호를 미워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부터 피부는 다시 편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들 많은 도움 되셨죠? 오늘은 위에서 말한 내용부터 잘 챙기셔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